83페이지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이어서 그 오비탈 얘기를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해서 오비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비탈 얘기가 그 여기 에서는 그 여기 2단원에서는 2단원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쪽에 이제 그 원자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주기율표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동위원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오비탈 얘기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좀 볼 거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치? 그래서 그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이 있으면 요런 데에 이제 전자들이 있다 라는 거고, 이게 전자가 이렇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에 점을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점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매번 점으로 찍어서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요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자. 얼마?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묶어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을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전자가 반드시 이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안에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해서 전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해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오비탈의 종류에 s오비탈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거 말고도 d오비탈과 f오비탈이 있는데, 걔네는 문제 이렇게 잘 나오는 애들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s오비탈과 이제 p오비탈이 주로 문제가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얘네 그 비교하는 거, s오비탈과 p오비탈을 비교하는 게 또 문제에 잘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s오비탈은 요렇게 뭐로 구형으로 생겼고, 이렇게 동글뱅이가 안 그려지네. 그 다음에 p오비탈은 요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겼다. 그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방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지? 방향성이 없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 원자핵에서 요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지점과 요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여기 A지점, B지점이라면 A지점과 B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발견될 확률이 같다. 그걸 우리가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R만큼 떨어진 요 A지점과 요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요 B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는 거지. p오비탈은 요 아령 모양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 아까 90% 묶었다 그랬지? 90% 이상인데, B지점은 아령 모양 바깥쪽에 있으니까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A지점과 B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고, 따라서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도. 이게 방향성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s오비탈은 n이 1 이상. 이게 무슨 말이니? n. 이거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 이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에 다 s오비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자 껍질마다 s오비탈이 한 개씩 들어가요. 자, p오비탈은 어디? 두 번째 껍질 이상부터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있고, 각각의 껍질마다
p 오비탈이 3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얘는 x축으로 놓여있는 y축으로 놓여있는 z축으로 놓여있는 x, y, z 이렇게 오비탈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x, y, z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니? 자, px 오비탈은 요렇게, py 오비탈은 요렇게, pz 오비탈은 요렇게 z축으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가 있다. 3개의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이제 비교하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추가해서 다음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비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 한 두세 문제 풀어보면, 아,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꼭 나온다고 했는데 난이도가 있는 걸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수 얘기예요. 자, 양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봤지만 거리가 같으면 발견될 확률이 같다고 그랬죠. 그럼 거리가 달라지면 확률이 달라지겠네. 그죠? 그리고 얘는 같은 거리여도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다시 요 전자가 있는 각각의 지점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과 요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 양자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전자의 좌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전자가 지금 어디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점 거기에 대한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랍니다. 자, 그때 이 전자의 좌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자수는 우리가 크게 4가지를 배울 건데, 그 4개의 값이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질 않아요. 당연하지. 왜? 같은 지점에 전자 2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4개의 값이 모두 같은 전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뭐냐 하면 그 4개의 값이 뭐니? 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보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얘들아, 우리가 지도에서 나의 지금 위치를 나타내려면 뭐 해야 돼? X축, Y축, Z축 알려주면 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전자들도 그런 좌표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주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부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로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양자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 정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좀 이따 여기다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주양자수라고 하는 건 기호를 일단 n을 쓰고요. 아까 n 얘기했는데 여기 있지. 전자 껍질을 나타낼 때 기호 n을 쓴다 그랬잖아. 얘는 말 그대로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겠지만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주기수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게 전자 껍질 수 나타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전자 껍질 수는 뭐하고 같아?
주기 수하고 같겠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요 오비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자껍질에는 보어가 얘기하기를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요렇게 간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자, 그 좌표를 뭐로? 숫자로 알려줘야 되는데 자, K껍질에 있는 애는 1이라고 알려주면 돼요. L껍질, 두 번째 껍질이죠? 2. 얘는 3, 얘는 4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오비탈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어요. S오비탈 뭐야? 구형으로 생겼다고 그랬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요만큼이에요. 요 안에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높은 확률로. 두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이 있어요. 요 안에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 세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이 있어요. 요 안에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 똑같은 S오비탈이지만 전자 껍질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자, 부양자수. 자,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거 먼저 볼까? 얘는 기호로 L을 씁니다. 기호로 L을 쓰고 자, 다른 말로 자기양자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여기 부양자수가 얼마다, L 값이 얼마다, 자기양자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낸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그치? 오비탈에 봤잖아.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고, 그죠? 그래서 S오비탈도 있고요, P오비탈도 있고요, D오비탈도 있고요, 줄줄줄 가겠지. 이때 이걸 뭐로 알려준다 했어? 숫자로 알려줘야 된다 했죠? S오비탈은 우리가 0으로 알려줍니다.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2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문제에서 낼 때 얘들아 여기 S오비탈이 있다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낼 수 있어요. 얘들아 L 값이 0인 오비탈이 있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고. 그럼 지금 S오비탈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받아들여야 돼. 알았지? 오비탈은 이해하지 마.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저렇구나 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입니다. 자, 방위양자수는 기호로는 ML을 쓰고요.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지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자, 일단 뭐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 얘기하는 거지? 생각하지 마. 그 아무 의미 없어. 알지? 그냥 지금 선생님 여기 쓰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S오비탈은 L값이 L값이 얼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L값이야. 이게 L값이에요. 자, L값이 얼마? 0이에요. 그래서 ML 자기 양자수도 0이에요. P오비탈은 L값이 1이에요. 자기 양자수는 잘 봐.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라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요렇게 세 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L값이야. 자, 다시 D오비탈은 L값이 2예요. 그럼 방위양자수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요렇게 간다고.
잠깐만. 오씨, 너 미쳤나봐. 미쳤나봐. 여기가 방위양자수고 여기가 자기양자수. 말하다가 기억났어. 자, 미안. 아주 큰 실수를 했네. 어휴,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자, 해서 계속 한번 봅시다. 계속 볼게요. 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에 S오비탈의 L 값은 0이에요. 그럼 얘 자기양자수도 0이 되는 거야. P오비탈의 L 값은 1이에요. 그럼 얘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예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야. L 값이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5개의 값이 나와요. 자, 이 값이 뭐 얘는 어떤 방향, 얘는 어떤 방향 이런 거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S오비탈은 방향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죠? 얘는 그냥 요거 하나 있는 거야, 요거 하나. 구 모양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P오비탈은 값이 3개잖아? 무슨 말이에요? 자, 방향이 3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X, Y, Z 3가지 방향으로 있잖아. 누가 마이너스 1, 누가 0, 누가 플러스 1 이게 아니야. 그냥 방향이 3가지가 있다고. 또 D오비탈은 방향이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나요? 저 값의 개수가 방향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그 방향들마다 숫자를 집어넣을 때 요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어떤 방향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알겠나? 좀 이따 또 보면 알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핀 양자수입니다. 자,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스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스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원자 안에 여러분 알고 있는 전자가 있죠, 그지? 그 전자 안에 오비탈이 있는데 그 오비탈 안에 요렇게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신기한 걸 알아야 돼. 요 전자가 여기에서 뭐 하냐면 씩 하고 웃어요. 지금 자,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스핀을 해요. 그럼 얘가 여기서 자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니? 얘가 여기서 자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니?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지. 오케이? 전자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지. 그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했을 거 아니야, 이거. 통합과학에서도 하나?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될 거예요. 전자가 자석이야. 너 여기 막대 자석 있으면 그치? N극 S극 있잖아. 이거 반으로 잘라. 어떻게 돼? N극 S극. 그지? 또 반으로 잘라. N극 S극. 또 반으로 잘라. N극 S극. 또 반으로 잘라. N극 S극. 언제까지? 전자 하나 나올 때까지. 전자가 가장 작은 자석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오비탈 안에서, 즉 원자 안에서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하고 있다고. 이해됐나? 근데 이렇게 뭐가 스핀을 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자석이 되면 자기장, 자기력,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긴다고. 자기력에 의한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에너지가 생기는 게 좋은 거야?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야? 안 생기는 게 좋아요. 물질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커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럼 여기 요 생기는, 그렇다고 얘를 멈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요때 생기는 에너지를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니?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스핀하면 되죠. 해서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번엔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N극, S극이 반대로 생기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식한 말로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전자 두 개가 들어가서 상쇄가 돼서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회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표현할 때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보통 이렇게 위로 향하는 화살표와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전자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합이 0이 돼버리지? 그래서 0이 되게 만드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요렇게 양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 85페이지 그 꼭대기 한번 보시면은 85페이지 꼭대기 보시면은 거기에 심화라고 해서 전자의 스핀과 스핀 자기 양자수 뭐 요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한번 받으시면 되고 그걸 뭐 설명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 이제 그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반대 방향으로 스핀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니? 자, 요쪽 얘기 지워도 되겠어? 요쪽 얘기. 요쪽 얘기 지워도 되겠어? 봅시다. 자, 요 양자수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를 나타낸다 했어? 전자의 좌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치? 자, 전자의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니? 라는 거를 우리가 나트륨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나트륨을 가지고.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 오비탈을 표현할 때 보통 네모칸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이 있죠. 그지? 첫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이 있어요. 이렇게 S오비탈만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근데 두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도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두 번째 껍질부터 P오비탈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죠? 근데 P오비탈은 몇 개? 3개잖아. 그지?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이 나타나는데 P오비탈은 요렇게 3개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이 나타납니다. 요렇게. 그래서 오비탈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모칸으로. 자, 이때 자, 여러분들 뭐 통합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래쪽 첫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들어가잖아. 그지? 여기 전자가 들어가는데 자, 아까 여기 선생님 뭐라 그랬니? 스핀 양자수라는 것 때문에 저 한 오비탈 한 개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데 전자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거 이따가 우리 전자 배치할 때 좀 더 다시 한번 볼 거야. 일단 지금 간략하게만 얘기하는 건데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얘네 둘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도 전자 두 개 들어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전자 두 개 들어갈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통합과학에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배웠니? 두 개 들어간다고 배웠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배웠니? 8개 들어간다고 배웠지? 8개 들어간 거야. 지금 전체 10개 들어갔죠? 그지? 하나 더 들어가면 되지?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배치하는 방법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자, 이제부터 봐야지. 여기에 n 값도 있고 l 값도 있고 부양자수, 그 다음에 ml 자기양자수, ms 스핀양자수가 있는데, 자, 봐봐. 지금 잘 봐. 얘 좌표를 불러줄게. 얘 좌표를 불러줄게요. 요거 보면서 쫓아오면 돼. 자, 첫 번째 껍질에 있어요. n값 1이에요. 그지? 자, S오비탈이야. L값이 0이에요. 그죠? 자, S오비탈이야. S오비탈의 ML 자기 양자수는 0밖에 없어요. 얘는 0이에요. 위로 향하는 화살표죠?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이번에는 얘 좌표를 한번 불러봅시다. 자,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지? P오비탈입니다. P오비탈? S오비탈이구나. S오비탈. S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얼마라고? 0이라고.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또. 계속 볼 거야. 자, 얘 봅시다. 자,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P오비탈이야. P오비탈의 L값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 다음에 P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자, P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중에, 그러니까 다시 뭐 얘기하면 여기 오비탈이 세 칸이 있잖아. 얘네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 하나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여기부터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를 플러스 1로 할 거야. 요 칸을. 그럼 얘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얘를 볼까요? 얘. 자, 얘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P오비탈이에요. 자, 이때 얘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중에서 플러스 1은 이미 여기 하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뭐 해야 돼? 0 아니면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지. 0으로 할까? 0으로 합시다. 그럼 얘 자기 양자수는 0이 되는 거야.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알겠지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자기 양자수는 0이고 위로 향하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됐니? 됐어? 그렇다면 만약에 2에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얘 누구니? 라는 거야. 뭐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에 마이너스 1 칸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칸이 여기죠. 에서 아랫방향이네. 예.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얘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왜 선생님이 좌표라고 얘기했는지 이해되지? 저 여러 오비탈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개의 값이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자 하나당 하나씩입니다. 네 개의 값이 모두 같은 두 개의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양자수는 이걸 할 줄 알면 돼. 이거를. 됐어? 됐어. 물론 여기 이제 요런 값들을 알고 있어야겠지. 알아야 이걸 하지,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 얘기를 배운 모든 결론은 요걸 할 줄 아는 걸로 가는 거야. 요거를 전자를 보고 매기고 좌표를 찍어줄 수 있어야 되고 좌표를 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고 이걸 할 줄 알면 돼. 이해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를 좀 하시거나 사진을 좀 찍어 놓읍시다. 왜? 꺼질까? 와, 아까 진짜 큰 실수했다. 저 방해형자수고 자기형자수 이런 실수를. 자. 영상 보는 애들 지루하지 않게 춤도 춰주고 이럴 걸. 자, 됐나요? 됐나? 여기 얘기 이쪽 얘기 지워도 되겠어? 이쪽 얘기 지워도 되겠어? 여기까지 보고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 막 이게 있지? 뭐 첫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 있고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지. 아직까지 잘 이게 확 와닿진 않지, 그지? 자, 봐봐 무슨 얘기 알려줄게. 다시 한번. 물론 이게 쉽게 뭐 이해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있는 거에서 먼저 잠깐 보자.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까지 완벽하게 완벽한가? 하여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자 껍질은 이해되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 있고 두 번째 껍질 있고 세 번째 껍질 있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갈 거란 말이야.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입체로 생각해야 된다. 입체로.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어요. 그전에는 전자가 요 선상에 첫 번째 껍질 여기 요 선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치? 알고 보니까 요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걸 하는 요 공 모양 있지, 공. 입체로 그 공 모양 안에 요 안에 전자가 있더라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두 개 있잖아. 그 전자 두 개가 요 공 모양 안에 주로 있다는 거야. 꼭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적으로 확률이 없다는 거야. 요 안에 있을 확률이. 그치?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있지. 그지? 그 전자 8개 중에 두 개가 요 두 번째 껍질, 아까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되었죠? 요 두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이 있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으면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또 이렇게 있는 거야. 둘러싸고. 그 안에 전자가 요 안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껍질에 뭐도 있어? P오비탈도 있지. X축으로 요렇게 있는 P오비탈이 있고 요 안에 또 전자가 두 개, 왜? 8개 있어야 되니까. 아까 S오비탈에 두 개 있는 거고 요 P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요 안에 두 개가 있다고. 또 Y축으로 요렇게 놓여있는 P오비탈이 있는데 여기에 또 두 개가 있다고. 또 Z축으로 요렇게 있는데 요 안에 또 두 개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전에는 요 선상에 전자가 8개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요 공간 안에 있다는 거야. 공간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 세 번째 껍질에 또 S오비탈이 있고 여기에 지금 나트륨은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전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전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요 세 번째 껍질에도 또 P오비탈이 있고 그 안에 또 전자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애들이 겹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쌤이 볼 때는 보어는 그 중에 요 전자 껍질을 발견한 거잖아? 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그 위치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꼭 거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보어는 그 확률이 높은 데를 본 거지. 그 당시 기술로. 거기를 찾은 거지. 그 당시 기술로는 그 확률이 높은 데만 찾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좀 더 안 보이던 데까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근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보통 오비탈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 안에 전자 들어가 있는 걸.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배우니? 첫 번째 전자 배치라는 걸 배워요. 통합과학에서 뭐라고 배우니?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배우지.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해?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갔어. 돼? 안 돼?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아래쪽부터 2개, 8개 차곡차곡 들어가야 안정된 상태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네도 그게 있어. 얘네도 그냥 전자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도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들어가야 이 원자 전체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부터 그걸 보자고. 그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87페이지에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자 배치야. 됐나요? 자 여기 이거 지워도 되려나?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싹 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전자 배치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전자 배치 얘기를 볼 건데,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전자 껍질로 할 때도, 그지? 첫 번째 껍질엔 2개, 두 번째 껍질엔 8개, 그 다음에 8개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지금부터 볼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싸움의 원리예요. 쌓는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니?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자 껍질 할 때 첫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껍질이 전자가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거기부터 전자가 들어간다는 거거든. 얘도 오비탈 중에서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비탈 한 개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개는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 앞에서 배운 양자소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훈트의 규칙입니다. 자, 훈트의 규칙은 뭐냐 하면 훈트의 규칙은 에너지가 같을 때 홀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홀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얘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는 애들 에너지가 누가 큰지 작은지 알면 우리가 알잖아.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보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갈수록 에너지 커지는 거잖아, 그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요도 그렇게 간단한 몇 가지 순서들이 좀 있어요. 그걸 봐두시면 되는데, 근데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 앞에서 봤던 누구?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때 요거 나는 별표를 치고 싶어. 어려운 거 아닌데 문제 많이 나오고 왜 문제가 많이 나올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소하고요. 수소 말고 나머지 헬륨 이후에 나머지 수소와 나머지 원자들의 에너지를 따지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 잠깐 봅시다. 요 주양자수가 기호로 n을 쓰고요. 부양자수가 기호로 l을 쓴다 그랬지? 수소는 요 n 값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n만 가지고. 전자 껍질 수만 가지고. 헬륨보다 원자보다 큰 헬륨 이상 되는 애들은 n 플러스 l 값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다시 한번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는데 p-오비탈은 다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px-오비탈, py-오비탈, pz-오비탈 요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이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도 p-오비탈이 있고요. 그죠? 세 번째 껍질부터는 얘들아 d-오비탈이라고도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 s-오비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s-오비탈, 2s-오비탈, 2px, 2py, 2pz, 3s-오비탈, 3p-오비탈, 3d-오비탈, 4s-오비탈, 랄랄랄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n값이라는 거는 자, n값이라고 하는 건 자, 봐봐.
다시 이거 쓰는 방법 알겠지? 맨 앞에 있는 숫자가 껍질수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오비탈 종류 얘기하는 건데, 그치? 자, 수소는 전자 껍질수만 따진다고. 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그러면 얘네의 에너지는 얘보다 얘가 첫 번째 껍질보다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커요. 그런데 얘네끼리는 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잖아. 얘네끼리는 다 에너지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세 번째 껍질이니까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리고 같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는 에너지가 다 같아요. 네 번째 껍질이니까 얘가 에너지가 더 커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얘네 한번 봅시다. 얘네는 N값과 L값은 일단 N값은 요거 얘기죠. 1, 2, 3,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자, L값은 아까 우리 봤죠? 뭐 L값은 이거 어떻게 됐니 이거? S오비탈에 있으면 0, P오비탈에 있으면 1, D오비탈에 있으면 2 이렇게 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S오비탈이니까 0, 얘도 0, 얘 1, 0, 1, 2, 0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자자자자자자 둘이 더하는 겁니다. 1, 2 얘가 에너지가 커요. 2, 3 얘가 에너지가 커요. 3, 3, 3 얘네끼리는 에너지가 같아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졸린 사람들 있을 때마다 이름을 확 불러버리고 싶은데 너의 그지? 흑역사를 남길 수 없잖아 여기다가 그지? 자 여기 계속 봅시다. 여기 자 여기 합하면 3 나오죠? 여기도 합하면 3이 나오지? 그지? 자 이렇게 n 플러스 l 값이 같을 때 동일할 때 이때는 n 값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합이 3이고 얘도 합이 3이잖아? 근데 n 값이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3, 4, 4, 5 5, 4 바뀌었지? 여기 봐야 돼. 바꿨습니다. 자, 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이렇게 갑니다.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 에너지 역전되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또 하나. 여기 봐봐. 여기 얘네 있잖아, 얘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지? 얘네끼리는 에너지 다 같아요. 아까, 지웠구나. PX, PY, PZ. 얘 P오비탈끼리는요, X축, Y축, Z축이잖아. 이게 방향 나타내는 거죠? 방향에 상관없이 에너지 다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이 P오비탈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P오비탈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뭐가? X, Y, Z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비탈 3개를 한 번에 표현하는 거라고 그냥. 됐나? 그리고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얘예요, 얘. 문제에서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들이래요. 그럼 누가 봐도 크기가 작으니까 1s,
크기가 크니까 ES, 그죠? p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에만 있는 거니까 첫 번째 껍질이 없으니까 2p 오비탈, 그지? 얘네가 문제에서 가나 다 나옵니다. 얘네 에너지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나온다고. 에너지 순서대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 가보다 나가, 나보다 다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렸냐? 문제 첫째 줄에 얘가 수소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틀리지. 수소가 아니었으면 맞아요. 근데 수소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 그때 그런 걸 잘 봐야 돼. 수소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문제에서 그걸로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잘 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해서 조심하시라. 여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순서 외워줘야 돼.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아니지만, 그치? 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파울리에 베타 올리고 오비탈 한 개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갑니다. 얘 때문에 아까 우리 양자수 볼 때 무슨 얘기했니? 양자수 4개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게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무슨 말이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오비탈을 네모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치?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치? 전자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한다 했지.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자, 이건 완전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잘 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거나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니? 얘들아, 봐봐. 우리 아까 그 나트륨 갖고 양자수 따졌던 거 있잖아. 생각해봐. 얘하고 얘가 지금 화살표 방향이 같지? 그럼 얘도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도 플러스 2분의 1이네? 그럼 양자수 같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전자가 3개가 들어가잖아?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럼 방향이 같은 애가 2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아까 선생님이 뭐 안정됐냐 불안정하냐 막 이런, 아니 안정 불안정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예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건. 알겠지? 불안정한 건 존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존재하는데 불안정한 거고, 얘는 존재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전자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1개 아니면 2개 들어가는데 2개 들어갈 때 반드시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전자 1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홀전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홀전자라고 해요. 뭐 이름 자체는 어렵지 않죠? 전자 1개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자, 에너지가 같을 때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전자가 3개가 있다고 칩시다. 전자 3개가 있는데 어디에? p-오비탈에서 p-오비탈에는 이렇게 3칸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얘네 3칸끼리는 에너지가 같은 애들이에요. 아까 있잖아. 얘네 px, py, pz는 에너지 같다고. 얘네 얘기하는 거야. 얘네.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같은 애들 이렇게 3칸이 있는데 전자 3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때 전자 3개를 그치? 1개, 2개,
3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전자를 1개, 2개, 3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지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홀전자 여기 얘 홀전자 몇 개 있어? 위에 거 하나 있죠? 얘는 홀전자가 3개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얘가 무슨 상태?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 위에 것처럼 하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왜 불안정해지니? 요 오비탈 안에 전자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전자끼리 뭐가 생겨? 전자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반발력이 생겨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전자를 배치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같은 p 오비탈에서는 1개씩 먼저 들어가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3가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 배치라는 걸 할 겁니다. 예시는 잠깐 쉬었다가 알지? 하도록 봅시다.